안녕하십니까. 정치타운의 제너럴입니다. 이번 4.15 총선 결과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를 한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결과물치를 저는 10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여당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추측을 깨고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50%를 넘기는 높은 국정 지지도와 후광이 이번 선거에 큰 원동력이 되었나 싶지 않습니다. 코로나 대책 또한 청와대에서 발빠르게 비상경제기구를 가동시키면서 하위 70%에게 50만원을 준다는 공약도 본전은 찾은 공약 아닌 공약으로 비추어진 반면에 통합당은 갈팡질팡하는 지원금을 준다고 발표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진가를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야당보다도. 두 번째로 선거는 선거총괄기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선거도 달라지는 것인데 선거의 달인 이해찬 당대표가 이낙연을 끌어들이면서 선거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낙연 씨를 종로 출발을 권유해 이낙연 씨의 행동 반경을 10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순위에서 부동의 1순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에게 정치 1번지 종로 출마를 권유함과 동시에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제안한 것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래서 이 전 총리의 압도적인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등에업고 이번 총선에서 주요 표밭인 수도권과 호남에서 압승을 이루겠다는 선거 전략이 주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선거 기획 논리에서 나와서 이해찬의 선거 기획의 달인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권은 총선 이후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낙연 대권 후보의 상승 효과를 전라도 고향에서 지지해줘야만 당선된다는 지역 역할론까지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통합당은 조직 통괄기구는 불사하고 한선교원이 비례정당 추천을 받으면서 유권자에게 실망을 준 반면에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활발한 인재 영입으로 경제외교 안보 전문가를 잘 흡수하면서 비례정당을 크게 말썽 없이 이끌어 나갔던 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21대 총선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애를 먹은 바 있습니다. 통합당이 비례정당을 창당함으로써 고스란히 비례대표를 다 뺏길 수 없기 때문에 1번부터 10번을 양보하고 10번부터 그 이후를 민주당 목으로 하여 비례정당을 큰 무리 없이 잡음 없이 창당한 것도 선거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 협의체 협상안이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며 최대 10석 이상이 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소수당에게 양보해 그나마 체면을 유지하면서 표이탈 방어를 최소화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창당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총선 공약도 중요한데 젊은 층에 다가갈 수 있는 공약을 주로 발표하여 집도끼를 단속한 공약이 줄을 이었습니다. 민주당 1호 총선 공약으로는 공공 와이파이 확충을 발표한 뒤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 또한 청년 신혼 부부 주거를 해결할 청년 신도시 정착을 3억 명으로 내놓는 등 유권자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통합보다 공약에도 한 수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중요한 선거 상황실의 지도자의 리더십 문제인데 민주당은 선거 구력을 가진 이낙연, 이해찬, 투톱 체제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반면에 통합당은 한경환 대표가 선거 구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말실수를 하는 등 리더십 자체를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해 여기에서도 민주당이 앞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선거 상황실 밑에는 기획 참모들이 윤화해야 되는데 일곱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 기획은 양정철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가동해 세대별, 성별, 취향과 소비 패턴을 파악한 유권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빅데이터 시스템이 이번 선거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코로나19로 유권자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골목골목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후보자가 다가갈 수 있는 정보를 주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 유세를 하는데 후보자들이 어렵지 않게 유권자를 찾아갈 수 있게 한 것이 조그만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민주당은 이호영제 영입인재였던 원종건 씨가 미투 의혹으로 사퇴한 데 이어 역시 미투 의혹으로 지난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에 사퇴한 정몽주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시켰으며 흑석동 부동산이 문제가 되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불출마를 초기 결정하여 선거 악재를 조기에 차단한 반면 통합당은 선거 종반까지도 차명전 후보 등 막말 파동을 조기 수습 못한 것이 선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막말 파문이 통합당의 선거 분위기를
멈췄고 황교안 대표 및 지도자의 결단에 큰 상처를 받아 통합당은 좀 더 자숙해야 된다는 중도층 여론이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번째로 중도층 표심을 끌어들이지 못한 것이 통합당의 패착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는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육군 병장대, 군대 안 갔다 온 방위병 대결의 수준이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10번째로 민주당은 마지막으로 집토끼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검찰개혁과 중수부 신설을 과반수가 안되면 할 수 없다는 엄살을 부리면서 집토끼 단속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선거 막바지에 집토끼들이 투표장에 올 수 있도록 검찰개혁과 중수부 신설을 조기에 청착해야 된다면서 표 결집을 노린 것이 선거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상 10가지를 여러분 앞에 제시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말이 대체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저도 선거판에서 30여 년 있었기 때문에 선거의 흐름, 방향, 기획, 누구만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도 이번에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던 것은 통합당 지도부가 아직 멀었다는 충고의 말과 더불어 민주당은 그래도 비워도 다시 한번 정책을 꾸려보라는 뜻에서 국민의 심판이 민주당으로 이끌었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치타운의 채널 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